자, 지금 현재 이젠 남조선도 싫다 대놓고 괴뢰라 부르는 북한. 또한 북한 2군단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기고문에 미일 괴뢰 표현 등장. 한미일 3국 지칭하며 한국 순서 제일 끝으로 미국은 점점 쇠퇴, 동맹 간 이간질도 시도. 미일 괴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 북한이 이제 남조선도 싫고 한국을 그냥 괴뢰라고 부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한층 공고해지자 극심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 망언이나 내뱉으며 패악을 부리는 모양새입니다. 마침 우리 6해 공군 지휘부가 일제히 개편된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라는 사람 명의로 된 미국이 직면한 현 대외적 위기는 행정부의 실패한 대내외 정책의 반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김명철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 기고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은 것에 반발하며 미일 괴뢰 삼각 군사동맹 강화 책동은 조선반도 정세를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을 지칭할 때 주로 남조선이란 표현을 써왔습니다. 드물게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괴뢰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여자 축구 한국대 북한 경기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을 괴뢰, 한국 대표팀을 괴뢰팀이라고 부른 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을 거론하며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나열한 점도 는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위협을 규탄하며 기존에 써온 북러, 북한 러시아 대신 러시아 북한, 러북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간 같은 민족을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북미, 북일 하는 식으로 북한을 제일 앞에 배치해 왔는데 같은 민족인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과연 그런 배려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순서를 제일 뒤로 돌렸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북한인 김명철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에 이어 조선 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경우 미국이 해소하기 힘든 전략적 부담을 또 안을 수 있다고 예평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개의 전쟁의 동시 수행만으로도 힘이 벅찬 미국이 제3, 제4의 전쟁까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어 현 미 행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반동적인 동맹 정책이 미국 자체를 전략적 궁지에 몰아넣는 기본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지위는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침식되고 있으며 미국의 국력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되고 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와 국민을 향해 한미 동맹의 안보를 위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한 셈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이들과 미국과 고리를 둬야 한다는 이들을 서로 이간질해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새 수뇌부는 북한의 이런 노림수를 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안수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적을 압도하는 대응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군단 군인들 잇따른 도둑질, 사기 행각에 주민들 신서 빗발쳐 황해북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2군단 군인들의 도둑질과 사기 행각이 잇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신소가 빗발치자 2군단 사령부가 군인 단속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군 2군단이 난리가 났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 군단인 북한군 2군단 소속 군인들의 주민집 털이와 사기 행위가 최근 증가하면서 주민 불만이 제기되고 시, 군, 당 위원회까지 나서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자 2군단 사령부, 평산군, 2군단 사령부가 예하 사단, 여단들의 시급히 군인 단속 방침을 내렸습니다. 2군단 군인들은 가을철 농장에 접근해 추수한 곡식을 강탈하고 주민들의 가정집에도 무단 침입해 식량이나 집기를 도둑질하는가 하면 시장에서도 물건을 훔치거나 상인에게 외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꾸고 갚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2군단 군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무족 필승의 강군이 아니라 무족의 도족 강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추수철이면 군인들의 도둑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군인들이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치정 관계를 맺으며 사기를 치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저지르기도 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높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2군단 사령부는 군인들의 군기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군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군인 집중 단속 방침을 하달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 2군단 보위국은 자체로 조직한 경무, 보위소대에 외출한 군인들이 사복을 입고 시내와 주택가를 돌면서 범죄 행위, 불량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무조건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식통은 군인들이 장마당과 사택 주민들에게 외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꾸는 행위, 농장 곡식에 손을 대는 행위, 군수물자를 팔아먹는 행위는 물론 제대를 앞두고 부대 주변 3인 여성들과 치정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군사 비밀을 누설하는 등 군사 규율을 어기는 행위들을 속속히 차단해 집중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2군단 보위국은 군인들의 외출증 및 출장 증명서, 검열 시 부대 지휘부의 수표, 서명과 도장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2군단 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군민 관계를 훼손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단속된 군인들은
군법으로 엄하게 처벌될 것이라며 이번 방침으로 한동안 군인들의 외출이나 휴가도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저희 때나 지금이나 북한군의 저런 도둑질, 저런 사기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하기 위해 캐내는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을 재련하는 공장이 있죠. 북괴 김정은이가 해외에 우라늄 정광을 팔아먹기 위해 이 정치범 수용소를 새롭게 만든 것이 바로 평산 정치범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격 사태에 한마디로 평산 정치범 수용소 대형 사고에 수만 명의 수인들 초토화됐다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죠. 북괴 김정은과 요 김여정의 뱀대가리만 딱 치면은 이미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황해북도 R 소식통과 평양 R 소식통 두 소식통의 소식을 합쳐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황해북도 평산 정치범 수용소 대형 사고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도 알다시피 2021년 북괴 김정은이가 해외에 정광, 우라늄 정광을 팔아먹기 위해 평산 지역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평산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는 오로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가 보위성이 관리하며 또한 우라늄을 캐고 거기서 재련을 하며 이 우라늄 정광 일부는 해외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평산에 있는 우라늄 채취를 위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원은 많게는 18,000명에서 적게는 18,000명에서 26,000명까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2021년도인가 2021년도 5월달인가로 기억을 합니다만 당시에 평산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김정은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2021년도에 2달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냈지요. 사회 안전성 다른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수감자들과 또 국가 보위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인들을 합쳐난 인원이 얼추 약 2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일반 주민들이 또 일반 광산 노동자들이 꺼리는 우라늄 재련 또 우라늄 정광 채취 등 김정은의 이 우라늄 채취의 최일선에 있으며 이들은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오로지 곡괭이와 또 밀차로만 또 배낭으로 정광을 캐고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의 평산 정치범 수용소는 바깥에는 무장 기동대, 사회안전성 무장 기동대가 바깥에는 경비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국가 보위성이 관리를 하는 구역도 있고 또한 이쪽 정치범 수용소 관리동 쪽에는 사회안전성 애들이 관리를 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평산 R 소식통은 현재 북한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캐내는 정광, 우라늄 정광들은 이란이나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우라늄 정광이 원석 자체로 이 이란이나 시리아, 카타르, 이집트 등으로 이 밀 수출된다라고 강조한 부분은 평양의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캔 우라늄 원석을 중국에다가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이 캐내는 우라늄 원석과 정광 또 재련된 부분도 대대적으로 미일 수출하고 있는 소식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평산에 새로운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우라늄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2021년도에 평산에 소식통도 전달해 왔고 이번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수용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은 매우 열악합니다. 26,000명이라고도 하지만 2만명대 또 16,000명대라고 하지만 중간 인원은 정치범 인원들이 약 2만 명 정도. 이 2만 명의 정치범들이 하루에 무려 20시간씩 평산 우라늄 갱도 안에 들어가서 우라늄 정광을 캐가지고 배낭에 메고 나오고 또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오로지 우라늄 캐는데 동원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라늄 안에서 캐는 정치범 수인들 5명 작업을 하면 여기에 국가 보위성 완전 무장한 국가 보위성 보위원들이 완전히 방화복으로 무장을 하고 얘네들을 감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 원석을 캐는 정치범 수용소 수인들은 아무런 방화복도 없이 하루에 20시간 이상 오로지 우라늄 원석을 캐내는 기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루에 주는 식량은 소금물에 삶은 옥수수 20알, 소금으로 삶은 옥수수 20알이나 또한 가끔씩은 옥수수 20개에 콩 5알, 총 25알 정도 공급해 준다는 게 내부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러한 평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열악한 속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굴하는 과정에 이미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라고 평산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산 정치범 수용소에서 우라늄 정광을 캐내는 수만 명의 정치범들은 이미 방사능에 피폭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이들이 20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쉬는 휴식동을 보면 한마디로 6.25 전쟁 당시에 난민들이 사용하던 것처럼 거적대기와 가마니떼기 또 한심한 누더기 같은 거를 나무에 엮어서 한마디로 충격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국가 보위원 애들이 뭐라고 부르나 여기서 우라늄 원석을 캐내는 정치범들을 사람이라고 공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욕은 기본이고 또 이 강아지, 개를 뜻하는 말로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오로지 김정은의 외화벌이와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 원석을 캐는 기계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평양의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이 방사능에 피폭된 정치범들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소한 600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그 죽어나간 병명이 귀신병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350명, 올해는 600명 정도가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은 바로 평산 우라늄 광산 총 8개 갱이 있는데 이번에 8개 갱에서 총 3개 갱을 새롭게 뚫었는데 그 새롭게 갱을 뚫다가
제대로 장비도 없이 뚫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이 대형 사고가 한 번에 와라락 불이 무너지면서 최소한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가 그 갱에서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 밤 10시쯤인데 이때 그 감시하던 보위원들이 급하게 상부에 보고를 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했지만 이미 국가보위성 산하에 있는 이 핵심 간부들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평산 수용소에 있는 보위원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지만 끝내 250명에서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잃었다라고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인가 중앙에서 국가보위성에서 간부들이 내려와서 수만 명의 정치범 수인들 하나하나 불러놓고 그것을 시체들을 빼내오고 있는데 이 처참한 모습에 한 수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다른 수인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10명의 정치범들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자 선생님, 보위원들이 총을 꺼내면서 공포탄을 빵 쏘더니 너희들 눈물 흘린 자들 다 나오라 하더니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나오니까 옆에 있던 보위원들 시켜가지고 몽둥이로 너희가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하면서 몽둥이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국가보위성 알 소식통도 이 소식을 평양에 전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이 상황에 빨리 그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빨리 수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작업에 투입시켜 라고 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로 묻힌 수백 명의 정치범 수인들은 거의 열흘 동안 구조를 못하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야 국가보위성에서 중장비가 들어와서 그 중장비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듯이 버럭과 함께 쓸어버리듯이 내왔는데 정말 충격 상황이었다라고 평양의 알 소식통이 국가보위성의 알 소식통의 인용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저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